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만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네, 김상훈 기자와 만나봅니다. 네. 저희는 김상훈 기자가 사표 내고 나서 음반 취입하거나 혹은 뭐 모델 한다고 할까봐 불안합니다. 네. 네. 너무 잘생겼어. 게다가 마음에 안 들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말문이 좀 막혔습니다. 본인도 알아요? 아주 못생겼습니다. 네, 좀 잘생겼다. 느낍니까? 나 좀 본인- 외모가 먹힌다는 걸 본인은 느낍니까? 압니까? 저는 알아요. 저는 제가 먹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기분 안 좋다는 저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듣긴 가족 합니다. 중에 제일 못생겨서 아이, 그래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가족 사진 한번 다음에. 알겠습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네. 오늘은 식용유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가져와 봤는데 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요소수 대란 때문에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정확히 정보를 전달할 게 필요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 과장이 되면 사재기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조금 취재를 해왔는데 결론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라면 값은 오를 수 있는데 치킨 값은 안 오를 거다. 왜? 제가 차차 설명을 조금 드릴 거예요. 오.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팜유를 수출 중단해서 네, 팜유 공급 부족이 생기고 있는데 라면 생길 수 있죠. 수 아직 있고 네. 그리고 그 팜유는 치킨 튀기는 데도 쓰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치킨에는 안 쓰는구나. 그러니까 치킨은 괜찮지. 그렇죠. 아이 진짜 어쨌든 네. 라면 튀기는 데는 쓰죠. 맞습니다. 그래서 라면은 오르고 알겠습니다. 치킨은 안 오를 수 있다. 오케이. 네. 일단 오늘 일간지에 나온 사진을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거라고 하면 진짜 식용유 대란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식용유 구매를 고객당 3개로 제한한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예. 그 밑에 이렇게 인도네시아 팜유 수출 금지 기사가 같이 나와 있던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식용유 대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영국에서 이렇게 식용유가 조금 뭐랄까 공급 부족인 이유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여기서 해바라기 씨유를 전 세계 1, 2위 생산국인데 얘네들이 다투다 보니까 해바라기 씨유가 생산이 안 돼서 네. 유럽 쪽에는 조금 그 식용유가 공급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 세계 최대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팜유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나와서 그래서 식용유 대란이 일어난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팜유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예. 생겼어요. 이게 저게- 열대 우림을 보통은 이렇게 불로 다 태운 다음에 네. 빽빽하게 이 기름 야자를 심습니다. 저걸 다 저게 심는 기름 거예요? 야자예요? 네. 저 산이 아니라 저절 일부러 심은 거예요, 저거 맞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팜이 야자입니까? 네. 그런가요?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나 놀랬잖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매를 짜서 만드는 게 팜유인 건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집에서 음식을 할 때는 팜유를 거의 쓰는 걸 본 적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보통은 올리브유나 맞아요. 뭐 유채씨유, 해바라기유, 예. 포도씨유 그것도 맞아요. 아니면 그냥 식용유, 콩기름. 예. 그렇죠. 이런 걸 쓰는데 보통 선진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팜유를 식용용으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 파괴 문제가 있기도 하고 예. 건강에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팜유가 네. 되게 지방이 많구나.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절대 안 쓰고 기름이 지방이 많지. 이게 트랜스 지방이 없다고는 하는데 무슨 지방이 많아서 이게 건강에 좋지 않다. 뭐 팜유가 이런 기름들끼리는 별로 좋은 기름 아니다. 좋은 기름이 아니라고 해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가공식품에 팜유가 들어갈 때는 팜유 함유량을 적어 놓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요? 네. 주로 어디 들어갑니까, 팜유가 그럼? 팜유가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라면 면발을 튀길 때, 그다음에 감자칩을 튀길 때, 그다음에 저희 믹스 커피라고 하죠. 인스턴트 커피에 들어가는 프림. 하여튼 몸에는 안 좋고 더럽고 맛은 있는 그런 내가 거에 주로 들어가는군요. 보니까 진짜 맛있는 애구나. 얘. 진짜 맛있는 애. 들어가는 게 다 맛있어지는구나. 맛있네. 초콜릿에도 들어갑니다. 그거 봐. 팜유가 맛있는 거야. 마가린에도 들어가고요. 세상에. 알겠습니다. 그 불량식품 느낌을 팜유로 내는군요. 보통 그래서 선진국에서 많이 안 쓰는 한국에서 조금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게 좀 싸서 그런 걸 텐데 네.
여튼 그 이 파묘가 그 2020년 우리나라 그 파묘 수입량이 한 1만 8천 톤 정도 되는데 네. 그 중에서 56%가 인도네시아산이거든요. 와. 아, 그래서 그래요. 공급 대란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거기에 그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산 파묘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 한 18% 정도로 추정이 돼요.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전 세계 식물성 기름 시장 생산량입니다. 제일 많은 게 이게 팜. 파묘예요. 그다음에 콩, 그 다음에 대두 대두. 콩기름.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유채 씨유, 아. 그 다음에 이게 해바라기 씨유 아, 선플라워 시드. 맞습니다. 아, 뭐 이런 식인데 초록색이 저기도 뭐 또 팜인데요. 저건 뭐예요? 좀 다른 팜류인가? 저건 초록색? 이게 뭐 팜 그 뭐 씨앗류 같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튼 이렇게 큰 물량이 이 중에 한 절반 진짜 팜이 정도가 많구나. 여기에서 절반 정도가 이제 인도네시아 산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1년간 몇 톤 들어온다고 하셨죠? 1년 그 2020년 기준으로 1만 8천 톤입니다. 18,000 톤. 2만 톤 가까이. 음, 알겠습니다. 1,800만 킬로그램이니까 1인당 한 300g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팜유를 여기 한 가득 담아서 그냥 막 마신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1년 동안 한 사람이? 사람당. 팜유를 뭐 요리에는 안 쓰고 다만 라면 튀길 때, 감자 그쵸. 튀길 때 간접적으로 먹는 건데 맞습니다. 1인당 한 요거 하나씩 먹고 있네요 지금. 기분 안 좋은데? 네. 근데 하여튼 왜 안 판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뭐 그 공급 대란은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공급 대란이 안 일어난다는 근거가 뭐냐면 사진을 예.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그 가정용으로 쓰는 식용유는 거의 팜유가 없습니다. 0.2%밖에 안 되죠. 아. 그래서 업소용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대두유나 유채유, 카놀라유 이런 걸 쓴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실 팜유가 우리가 직접 먹는 데도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이제 가공식품 쪽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 농식품부 제가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대부분 그 가공식품을 만드는 식품기업에서도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쓴다. 아. 한 44% 정도 되는. 인도네시아산이 아니고 그렇죠. 라면, 감자튀김 뭐 이런 마가린 이런 데는 또 수출하는 팜유들이 다 말레이시아에서 나온다. 대부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예. 그리고 평시에도 2에서 3개월 정도 물량을 확보해 놓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당장에 수급 문제는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오뚜기나 롯데푸드 같은 식품 기업들도 당장 수급 문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뭐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 파미 수출 금지를 굉장히 오랫동안 끌게 되면 예. 전반적으로 가격이 다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비싸질 수는 있다. 뭐 이렇게만 그렇지, 얘기를 하고 당연히. 있습니다. 대신에 뭐 인도네시안 파뮤 같은 경우는 비누나 화장품 이런 쪽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안 드렸군요. 비누나 화장품에도 파뮤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쪽에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생각보다는 심각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네. 일단 기사들은 그렇게 나와 있어서 저도 이거 정확한 정보를 조금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가져온 거기도 하고요. 사실 궁금한 거는 제가 궁금했던 건 왜 인도네시아는 파뮤 수출을 제한을 할까 예. 이런 거였는데 원래는 파묘 수출을 그냥 그 수출의 누진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조금만 수출을 해라, 적당한 양만 수출을 해라 이런 정책을 펴왔었어요. 네. 근데 그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급 물량을 딱 정해놔요. 얼마의 가격에 몇 퍼센트를 국내에다 공급을 하고 나머지만 해외에 수출을 해라.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해외에서 이 그 파묘 가격이 엄청 오른 거예요. 얼마나 올랐냐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야 이게 파뮤 엄청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률이에요? 네. 이게 뭐 왜 거의 이렇게 기록적인 올랐어요? 가격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야. 올랐어요? 왜 이렇게 이게 오른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난 다음부터 꽤 많이 올랐던 건데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거기서 네. 오는 무슨 해바라기 씨유 이런 거 잘 안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웬만한 파뮤 가격이 이게 그냥 올라가군요. 대체제로 쓰인 거겠죠. 야, 진짜 모든 세상의 자산 가격은 다 똑같이 생겼네요. 그렇잖아요, 저봐.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빠졌다가 네. 그 선에서의 거의 더블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렇죠. 주가도 저렇고 집값도 저렇고 코인도 저렇고 팜과 코인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같이 움직입니까? 네. 와.
근데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몰래라도 그쵸. 수출하려고 하는구나. 몰래 판 거죠. 네. 몰래 팔아가지고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보고 니들 공급이 돼야 인도네시아 내부에 있는 식용유 가격도 딱 적당한 수준을 유지할 텐데 예.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린 거죠. 음. 그래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니들 안 되겠다 조사 받아라 그리고 예. 수출 금지 딱 이렇게 해서 파묘가 수출이 정지가 된 겁니다. 아하. 이게 사실 지난 1월달에 석탄 수출 금지했을 때랑 똑같아요. 그때 아마 요소수 끝 무렵이어서 조용히 지나가기는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도 인도네시아가 석탄 국내 고정 가격이 $70였는데 그때 국제적으로 석탄 가격이 한 $200까지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 기업들이 다 해외에 팔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 똑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가격이 좋을 때 팔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조금 다른 건데, 그러니까 보통 이 자원 민족주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뭐 파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해외 기업이에요. 예? 아 그러니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그쵸. 있는 생산 기업들이 다 해외 대부분.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하고 해외 있다. 자원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자원 부국이긴 한데 예. 이런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할 만큼의 자본이 축적되지 않는 나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들어가서 뭐 자원 개발도 하고 발전소도 짓고 이런 나라인데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원자재를 국내에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계속 축적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채굴권을 주고 예. 그 다음에 뭐 니네들의 지분을 얼마큼 주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은 국내에 공급을 해라. 뭐 이런 식의 그 정책을 펴왔던 건데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네시아 가서 자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뭐 아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코린도 그룹이라고 예. 되게 유명한 한상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가 인도네시아 재벌 순위로는 20위권 안에 들어요. 예. 여기서 코린도 그룹이 1969년에 킬리마탄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의 섬에서 벌목을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아. 네, 또 삼탄이라고 하는 기업도 에너지 기업 있잖아요. 예. 여기도 파시르 광산이라고 하는 석탄 예. 이걸 개발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외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군요. 외국 기업들 거니까 일단 그쵸. 국내에 먼저 하고 너희들 팔려고 그래도 네. 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는 거는 해외에 팔아라. 맞습니다. 이런 입장이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도네시아가 채굴권을 많이 줬었는데 줬더니 얘네들이 안고만 쏙 빼먹고 가더라 이거예요. 아, 그래서 정부에서 뭐만 있으면 가격만 뛰면 이렇게 제한을 자꾸 하는 거군요. 그쵸. 인도네시아는. 제가 그 인도네시아 전 상무관한테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전화를 드려봤더니 안고만 빼먹고 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 그라스버그 광산이라고 하는 구리 광산이 있습니다. 네. 구리광산? 구리광산. 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요. 와. 이게 1967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광산인데 예. 전 세계에서 뭐 1, 2위 다투던 생산량으로 굉장히 예. 큰 광산입니다. 근데 그라스버그 광산의 그 최대 주주가 프리포트 맥모런이라고 하는 미국 거대 광산 기업이에요. 예. 여기가 67년에 그때 수하르토 대통령 때 채굴권을 받았는데 그때 지분이 97%였거든요. 예. 97%의 지분을 가지고 계속 60년간 광산을 개발을 해왔던 거예요. 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여기서 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 근데 금이 나오는데 원광을 캐서 그 원광을 그대로 가져가 버리니까 인도네시아 정부가 금이 나온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다 이 프리포트가 가져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구리인 줄 알고 구리 가져가는가 보다 싶었더니 알고 보니까 금 가져가고 금 가져가고. 있었구나. 특이하게 그렇구나. 여기에는 구리 원광에 금이 함유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련을 하게 되면 금이 나오는 건데 예. 재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원광을 떠가니까 이거 봐라 안에 금이 있네. 그래서 나눠봤더니 훨씬 더 부가가치가 컸겠죠. 예. 근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분도 작지만 원광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죠. 어허. 그 재련도 인도네시아에서 해. 그쵸. 뜻입니까? 그때부터 재련도 인도네시아에서 하라고 하는 법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게 2009년도부터 신광업법이라고 생기는 건데 네. 니들이 원광만 가져가면 니들만 배부르고 끝나는 거 아니냐. 어허. 그러니까 재련을 일단 여기서 해라. 그래야 니들이 뭘 가지고 나가는지 알 수 있고 어. 그리고 재련소를 지어야 니네가 49% 이상 예.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어. 이렇게 법을 바꾸기도 하고 그래도 잘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예 25%는 무조건 국내로 고정 가격으로 내놓고 나머지만 수출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얘네 수출 금지다. 예. 이렇게 정책을 계속 써왔던 거죠. 야, 이게 인도네시아가 굉장한 불신들이 있는 거군요. 외국의 자원 개발 기업들에 그렇죠. 대한. 그럴 수밖에 없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주요 광물 수출 추이인데 이게 석탄 밑에 있는 게 석탄, 빨간색이 보크사이트라고 하는 광물이고 예. 맨 위에 게 니켈입니다. 2009년에 법을 제정을 해서 2010년부터 제정을 했는데 쭉 시행을 하다가 얘네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아예 다 이렇게 수출 금지를 시켜버린 거예요. 예. 수출이 아예 안 되죠. 2017년부터 조금 더 풀어주다가 이제 다시 수출 금지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2010, 저게? 네, 아. 2019년에 그래서 니켈 한번 수출 중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때 니켈 가격이 한번 반짝 뛰었었죠. 예. 아하, 저런 거다. 알겠습니다. 말 잘했네요. 근데 수출 금지하면 금지 되나 보네. 나갈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으니까. 아예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금지시켜 버리는 거죠. 그렇죠. 뭐 그래도 몰래 나가겠죠, 조금씩. 근데 저 중동의 산유국들도 음. 야 여기서 석유캐서 갖고 가지 마. 음. 여기서 석유 제품 다 만들고 석유화학 제품도 다 만들고 그렇게 해서 수출해. 우리 그 근로자들도 좀 쓰고. 근데 그러고 싶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보통 국유화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베네수엘라가 한번 대부분 국유화했다가 뭐를요? 석유. 베네수엘라가 석유 해외 자본들을 한꺼번에 다 국유화해서 아, 그 지분 몰수.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디였죠? 저기 니켈 안바터비 광산 네. 할 때 국유화 될 뻔했는데 계산을 계약을 다시 해서 조금 더 돈을 주고 계약권을 따왔던 적도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해외 나갔을 때. 맞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법을 조금 많이 바꿔가지고 니네들 말 안 들으면 수출 금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김상훈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 아이템을 얘기했을 때 각 나라별로, 그러니까 자원부국이란 나라들이 다들 굉장히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이렇게 자꾸 서로 막는 흐름들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뭐 호주 뭐 전부 다 나타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인도네시아의 특수성이 약간 있는 것 같은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통해서 조금 더 산업의 체질을 많이 바꾸고 싶어해요. 예. 제가 2018년도에 한번 출장을 다녀왔었는데 네. 인도네시아는 그 자카르타라고 하는 수도를 넘어서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우리나라도 네. 비슷해요. 저도 촌놈이지만 서울 벗어나면 차이 많이 납니다, 진짜. 네. 우리나라 문제입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진 않을 텐데. 네. 뭐 여튼 그래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출 금지를 하는 이유가 예. 그러니까 니들이 원광만 가져가지 말고 여기서 재련소를 만들어서 재련도 하고 그다음에 원부자재라고 하죠. 예.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만들어라. 인도네시아가 제품을 만들기는 하는데 만드는 제품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의 그 원재료들은 또 75%를 해외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해요. 예. 중간에 들어가 있는 원부자재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게 하는 어떤 밸류 체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예. 이제 본인들이 자원이라고 하는 그게 칼을 있으니까. 쥐고 있으니까 사실 최근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현대차가 합작해서 현지에 법인을 만들어서 공장을 짓겠다고 한 적이 있죠. 배터리 예, 공장을. 예. 이런 것도 그런 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무슨 뭐 하나 수출 금지만 되면 전부 다 요동을 치니까 뭐 함유 하나 멈추니까 국내 슈퍼마켓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그쵸. 하니까. 그리고 사실 파묘에 또 끝날 것 같지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4월쯤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역부 장관령이란 걸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예. 한 39개 품목 예.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거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이걸 275개 항목으로 넓혔거든요. 확 예. 넓힌 거죠. 근데 그 안에 파묘도 들어가 있었던 거고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뭐 철광, 뭐 망간광, 구리광, 납광, 아연광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사탕수수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내년 한 11월부터 이게 조금 수출 금지가 될 계획인데 예. 우리나라한테는 구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구리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요. 예. 13.2% 정도. 구리는 굉장히 쓰이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획대로 가면 아마 내년 6월까지는 6월부터는 인도네시아에서 구리 수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예.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구리도 앞으로 영향이 있을 거다. 그리고 구리도 최근 가격이 뭐 한 10년 내에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러면 또 내부에 있는 구리 광산 업체들이 야 바깥에 팔면 비싼데 왜 또 아니다 팔라고 하냐고 바깥에 팔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또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갑작스럽게 파묘처럼 수출 금지를 내릴 수도 있는 내리고. 거고 네. 그럼 또 가격이 뛰고. 그럴 수 있죠. 아하. 자원 전쟁이군요 정말. 근데 그냥 자원만 팔고 빠이빠이 하는 나라가 있고 음. 자원만 가져가지 말고 물론 돈 주고 가져가는 거지만 다 여기서 좀 해라. 좀 여기서 좀 해라 여기서 좀 좀 해라, 눈치 참 맞습니다. 더럽게 없다. 우리가 뭘 원하는지 그렇게 몰라? 그렇죠. 근데 그런 건 전체적인 추세가 될 것 같아요. 다 아는 게 유리하죠. 그렇죠. 자원이 귀해지는 시대가 오니까 아이 그럼 그렇죠. 싫으면 말고 말고. 여기서만 팜유 나오냐 그렇지. 하고 가면 되는데 여기서만 나오는데 그러면 공장도 나눌 수 있고. 아까 다 뭐 하는 거죠. 필요하시다고 하셨죠 아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포트가 결국에 인도네시아 정부랑 싸우다가 예. 지분을 49%까지 낮췄어요. 나머지 51% 정부에 판 거죠. 약간 금 가져가는데.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을 뭐 안 하니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49% 가지고 다시 또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쉽구나 아쉬워. 우리 이제 49% 하고 대신에 제네시스 지을게. 우리 계속 생산하게 해줘라. 어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만큼 인도네시아가 예전과는 달리 조금 우위에 서 있는 상황. 이게 이렇게 자원이 있으면 큰 소리도 치고 어? 싫으면 말고 이럴 수 있는 거죠. 부럽네요. 자원이 있다는 게. 우리도 자원 뭐요? 인적 자원? 정신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상훈 네,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 All young men with suits and ties, just sitting in the crowd smoking big cigars. I hope you're ready for what's coming now. I'm the one, I'm the lady that will bring you down. There's a joint on the corner where the big boys play, where the whiskey's running like the rivers, but they all never come for the booze and bass. I'm the one, I'm the lady that'll rock this place.